안녕하세요. 많이들 자리가 비었네. 그럴만 하죠, 오늘. 어제도 수업했죠? 오늘 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100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당 20문제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스피드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풀어보셨죠? 그죠?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이게 법의 제정 목적인데 이거는 뭐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는데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일수 확립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미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예요.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에요.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지금.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으로서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자는 소공사가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로서 임원이에요. 그럼 소공이죠. 틀렸고. 2번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출발점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틀렸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 빠져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중개라 함은 이렇게 출발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중개사물 또는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면 모두 중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개업공사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사법령상 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다. 맞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제 5번이었어요. 이 문제가요. 요게 바로 최신 경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3번 문제는요. 판례를 정리하고 갑니다. 1번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그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하는 것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2번입니다.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까지만 그쳤습니다. 이거는 보수를 받아야지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될 수 없다. 틀렸고. 자, 법정 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한 건물입니다. 그럼 법정 사건의 성립은 중개대상 행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 사건이 성립한 건물이에요. 이것의 양도를 소개했어요. 중개 맞죠? 예, 중개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 질문. 엄청 잘 내는 질문이에요. 컨설팅에 부수하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더라도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컨설팅에 부수하여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 틀렸고. 5번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건 소개로 볼 수 없는 거죠. 직접 계약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용어의 정의.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쉽게 풀어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출발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정리 끝났죠?
요즘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공부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게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막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지문들이 지금 백선이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알았던 게 막 헷갈리고 그런 분들은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이론 정리한 적 있죠. 그거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덮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이제 중개 대상이냐 아니냐. 중개사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OX, X 점유, X 30회 때 물어봤죠. 바닷가, X 자연 곡물로서 구기로 합니다. 등기한 20집단 이게 뭐예요? 임목. 이게 임목이다. 그럼 20개 집단은 명인망보를 갖췄거나 등기가 된 것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고요.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 사유지인 토지예요. 그러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건설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에 대한 저당권,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고 환매 계약이에요. 환매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환매는 잘 묻지도 않습니다. 환매 계약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법정 사건의 성립이에요. 이건 개입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OX 5조. 이거 우리 동영에서 연습했어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기억이 없으니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광업권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광업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기본적으로 성립이 가능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전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답치기 전에 박스형은 반드시 확인하고 쳐야 됩니다. 몇 개? 5개. 그래서 5개가 정답이었습니다. 5개가 또 4번에 있어요. 옮겨 적을 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5번 문제 갑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중개사물에 대해서 이제 풀어쓰는 서술형인데 요즘 뭐 판례를 주로 묻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영업용 건물의 영업사의 노하우 중개사물에 볼 수 없다. 맞죠? 다음 2번입니다. 대토권이에요.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2번 정답 됐어요. 다음 3번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이거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권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해만 해두시는데 건축 완료된 아파트의 동호수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는 준 절차에 불과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사물인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다음에 동호수가 지정이 안 됐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그럼 이건 구체화된 입주권이죠. 그럼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이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고요. 이게 중개대상물인 입주권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 아니죠? 토지 영창물이 아니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뭐 중개사물도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냥 맞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임목인데요. 이건 참고 문제예요. 가볍게 짚고만 갑니다. 이건 뭐 17회하고 20회에는 출제한 적이 없으니까 가볍게 기억만 해놓고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이 된 것에 하나의 소유권 못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입니다. 지상의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입니다. 임목을 배원했거든요. 분리된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거 둘이 왜 나란히 배치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그거예요.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임목을 저당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원에서 분리됐대요. 그럼 배원의 임목에도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
그러면 이거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락대금은 공탁하게 돼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 등기 기록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써 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입니다.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해당 구는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죠. 해당 구에다가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나란히 배치한 이유가 지금 대비하에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지금. 그럼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표제부를 보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토지 건물이 이거는 해당 등기 기록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저당 잡아야 되죠. 몇 개월 내에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0개월. 1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 문제 갑니다.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짝수회 문제라고 그랬죠. 짝수회. 그러니까 올해는 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 제도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차라리. 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공인인증사 정책심의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여기서 바로 X 나가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위원회 임기는 3년. 틀렸죠? 임기는 몇 년? 2년이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하고 읽으면 체크해야 되죠. 바로 X 나가다. 모두 위원장 포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대표자를 등록 기준에선 제외했죠.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해야 되죠. 여기는 다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7명, 11명은 맞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위원장 국토부제 1차관이 되는 거죠. 틀렸고. 다음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추한다.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이때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X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4번입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자야 전등 소등으로 암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까지? 10일 전, 7일 전이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10일 전까지 통지. 틀렸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어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그럼 맞습니다.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럼 제척사유도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제척사유라는 것은 관련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건에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안건 당사자가 법인인데 임원인 지위가 있다든가 위원이 그럼 제척사유 걸리고 안건에 대하여 용역, 감정, 대리 뭐 이런 걸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럼 모두 관련자죠. 그럼 이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요.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가십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이제 심의 의결사항. 요거는 심의 의결사항을 직접 지금 물었는데 좋습니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요 사항을 여기서 결정했다면 이거 시도지사는 이거 팔로 하라. 기억하고 있죠? 팔로 하라. 그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맞죠? 중개보수 변경도 맞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도 맞죠.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여기 의결 먼저 거쳐야 되죠. 그럼 맞고. 그다음에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의결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 의결 사항이 여기서 빠진 게 지금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요거 두 개는 들어갔고요. 지금 절대평가 방식인데 만약에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선발 예정인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의결 사항이고.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들어왔어요. 그럼 저 위원 빼주세요. 이거 기피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거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장이 정하는데 이것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요. 모두죠 그럼? 모두. 그래서 모두가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에서 모두가 몇 개 나왔다고요? 3개나 나왔어요. 3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를 받고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9번 문제, 다음에 10번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제도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는데 1번이 기억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시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원칙이다.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의사고 알아봤고,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입니다. 신뢰도조사 시킨 출제위원회예요. 몇 년간 위축금지? 5년간 위축금지죠. 예, 그래서 맞고요. 디귿입니다. 시도의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국 했거든요. 그럼 이거 자격증 교부해야 되죠. 몇 월? 1월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시도지사, 다음에 1월 교부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시도의사를 바꿔냈다. 틀렸죠? 1월 체크해야 되고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집은 틀렸고요. 리얼입니다.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자격시험 응시할 수 없죠. 근데 중기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자는 중기업에 종사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시험 부정이자 5년이고요. 자격 취소당했습니다. 몇 년? 3년간 응시 못하고요. 이자는 이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근무도 안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한 지문에서 2개 이상을 묻는 거는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자격시험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럼 맞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개공도 될 수 없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습니다. 이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지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책시민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있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지금 옳은 거랬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니까 니은만 맞았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제도 관련해서 중요 지문들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시험 공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 공고. 세부 공고 며칠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90일 전. 다음에 이제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죠?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시험 세부 공고는 90일 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금지 판례만 정리했는데 나머지 제재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판례만 기억만 더듬고 갑니다. 1번 지문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이에요. 이거 사칭으로 처벌했죠? 예, 그래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무자격자 공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맞고요. 3번 질문 잘 아시는데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당연히 처벌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거 자격증 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등록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3번 정답 됐어요. 4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공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무자격자라 하여금 직접 업무를 공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무자격자라 하여금 형식만 갖추면 이거는 대여라고 그랬죠. 처벌상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입니다. 자격증 대여의 개념이 있는데 공사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격증을 위하여 공사를 행사하면서 공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 정도는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지금까지 5개 이상 틀리신 분 없죠 지금? 자, 좋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등록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등록 기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이게 아주 잘 묻는 지문인데
플러스는 서술형으로 내봤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죠 이거? 그래서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틀렸어요. 6가지 한번 더 할 수 있죠. 틀렸고 2번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좋았어요. 임원사원이 3명이라면 최소한 1명은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았어요. 3명 중에 1명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억 원 이상의 이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함정을 팠네요. 이거 틀렸다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럼 지금 2번의 정답을 쳤거든요. 쳤는데 3번을 슬쩍 봤더니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맞는 것 같다면 설문을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설문이 뭐예요?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을 묻고 있으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이게. 근데 시험을 진짜로 이렇게 내면요. 이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낼 일은 없는데 이걸 시험에서 낸다면 이렇게 낼 거예요. 1억 원을 내줄 거예요. 확실히 틀리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2억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제가 즐겨 쓰는 이제 지문인데 어쨌든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는 스킬이라는 얘기인데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 맞았거나 다 틀렸다. 그럼 설문을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아니고 2번이 정답된 겁니다. 3번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여기까지 나갔을 때 X 나가버려야 되죠. 상법상 회사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동조합은 절대 등록하지 못하죠. 작년에도 물론 물어봤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원칙적으로 확보해 놓는 거지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계획 수립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은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설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소유권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OX, X. 사용대차, 임대차의 방법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등록 기준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거의 안 틀려요. 실수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개설 등록 절차 관련 문제죠. 1번 지문입니다. 구조이행 조문. 이거 생각보다 요즘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소공사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소공사 제외. 이 말은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워낙 긴장 상태라 이제 별로의 지문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는 포함 같대. 그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나도 포함 같다. 이게 왜 제외가 맞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왜 제외가 맞냐고. 그래서 내가 정규 강의할 때 그 얘기까지 했죠. 내가 국어선생한테 전화해 친구 그 국어선생 하는 놈 있다고 그랬죠. 그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내가 이거. 포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제외가 맞다. 그래야 소공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표현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도 납득이 안 가요. 잘. 나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냥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소공사 이거 포함이라고 낼 일이 없어요. 낼 일이 없고요. 그대로 가니까 우리는 괄호 속에 틀린 말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괄호 속에 우리 과목은 틀리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속을 유심히 살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외란 말은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이제 같이 물었는데 지역농협 등록 기준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하죠. 그러니까 틀렸어. 자, 그래서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지역농협은 적용받지 않죠? 예,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시험은 따로따로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틀렸고요. 3번입니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실무규 수료증 4번 내게 돼 있죠.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했다. 그럼 이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가능을 제외하고 실무규 수료증 4번은 원칙적으로 첨부하게 돼 있어요. 맞고요.
그럼 서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말이에요. 자격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우리 과목에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자체도 내는 경우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근데 여권용 사진 한 장은 내야 되죠. 기억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를 내게 돼 있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까지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우리 수수료 납부 사유를 암기하고 있는데 등록 신청한 자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수수료는 주의할 점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나와야 된다? 조례. 조례가 나와야 되고 수수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등록 신청 수료는 시군구 조례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협회 통보사항 등신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럼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 지문들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문제 12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무등록 중개업 판례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13번인가요? 예, 13번 틀린 것. 공인인사 명의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해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 나왔다.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라 된다 기억하면 되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질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정범은 공범이란 얘기죠.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예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지급 약정을 했습니다.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 1회가 없이 무자격자가 공인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기금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자, 이거 맞나요? 이걸 나란히 대비하여 정리하는데 요 질문 가지고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랬죠. 그래갖고 이분은 중개냐 중개업이냐를 그 교수님한테 엄청 강조해서 들었나 봐. 그래갖고 이게 중개업이라 해야 맞는 질문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판례를 실어줬지. 답변에다가. 분명히 이걸 판례에서 중개업이라고 해야지만 분명히 맞는 건데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거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 후단, 그러니까 앞에서는 중개업이라고 판례가 표현했고요. 후단에서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단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판례를 볼 때 판례가 명확하게 판사님들이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자격자가 공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인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인용을 하면서 그 개공인지 공인인사인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판사님들이 개공인지 공인인사인지 잘 구분 안 해. 중개사법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4번 좀 맞습니다. 이 신청 들어가도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풀자고 했어요. 공사약이 없는 자가 우연한 게 1회 나왔죠. 그럼 보수약정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유효다는 얘기죠. 근데 공사약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보수약정은 무효다. 그렇게 풀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 마지막 수업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시험장에서 첫 번째 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찾지 마라.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백선이 마지막에 나가기 때문에 역시 단어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데 시험장에서는 첫 번째 금기가 찾지 말아요. 쭉쭉쭉쭉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막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애매하게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아셨죠? 찾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좀 맞고요. 5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위법함으로. 위법하는 거 맞죠? 위법한 거 맞아요. 당해 중개행위 일어난 당사자간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이게 틀렸죠?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왜요? 왜요? 등록이 적법 요건이니까.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적법 요건에 불과하니까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가십니다. 이제 결격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지금 결격 정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통 문제예요. 이게. 그럼 고용인이 될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지금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X에 놓고 풀잖아요. 될 수 없는 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용인이 될 수 없는 자 X, 될 수 있는 자 O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O 이렇게 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기억합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얘는 고용인 될 수 없죠. 예, 그러므로 X.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이게 종료 심판이란 말이 나와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을 회복했어요. 그래도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이죠. 예,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다. 근데요, 피특정 후견인 있죠. 요즘 이거 잘 내고 있어요. 지금 미음 지문을 먼저 보시면 피특정 후견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잘 내고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고용인 될 수 있죠? 예, 얘는 오예요. 그럼 다음 디귿으로 다시 올라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집행유예는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죠.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자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예 기간 중인 자예요. 결격 맞죠? 예,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용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고유예입니다. 왜 나란히 배치는지 아시겠죠?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고용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고유예 피특정 후견인 요즘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읍이에요. 업무정지를 받고 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이었던 자. 자,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라면 결격 맞죠? 그럼 얘는 고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용인이 될 수 없는 자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비읍.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주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뭐냐? 벌금. 벌금. 벌금은 우리 법 위반이어야 되죠. 우리 법 위반이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이렇게 되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는 결격을 풀어 쓰는 서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죠.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얘는 결격이죠.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금고는 무조건 결격이죠. 그럼 1년을 받았다. 징역 1년 받으면 총 결격기간이 몇 년? 4년이죠. 4년간 결격사유 당한다. 이게 등록의 결격사유 이런 것도 막 눈에 걸리거든요.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결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래서 법문 표현에 이게 등록의 결격사유로 돼 있어요. 우리 법 10조에 법 제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등록의 결격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징역 1년 받으면 4년이 결격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찾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다음 2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에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이건 등록 취소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안 했다고 나오면 업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해보니 이건 업정이다.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하면 등록 취소다. 다음에 3번 지문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고 그랬어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했어요. 기준 미달 등록 취소입니다. 이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꼭 해주시고. 자, 그래서 3번 질문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그럼 기준 미달 등록 취소,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결격이 아니다. 근데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야는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개공이었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벗어나면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얘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이게 결격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기억을 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이게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절대 결격이 안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지문은 쉽게 알아봤습니다. 경합범. 그럼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 이 경합범, 그러니까 동시에 재판한다. 이게 경합범이라고 그랬죠. 그럼 벌금형 때릴 땐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번은요. 기간 계산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지문이 나갔는데 지금 2003년도 9월 30일 오후 4시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2003년도 9월 30일 오후 4시 이때 탄생이 됐다. 야는 결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결격에서 기간을 내면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9월 30일 벗어나요. 9월 30일 0시부터 벗어나는데 얘는 지금 성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19년 더해버리면 2022년 9월 30일 0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요. 맞습니까? 맞았죠. 자기 생일날 성년되는 겁니다. 생일날 0시부터.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요. 결격에서 기간 계산을 냈잖아요. 기간 계산을 내면 문제를 낸 날이 벗어나는 날이에요. 문제를 낸 날이 벗어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결격 기간을 더해버리세요. 그럼 됩니다. 뭔만 이해하셨죠? 그렇게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가 있느냐? 자격정지를 받은 자예요. 결격 맞습니까?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 맞죠? 이게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얘는 결격 맞죠? 알고 있고 그 다음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 같은 거 인정한다 안 한다? 미성년자 무조건 결격이고 피성년 후계인도 무조건 결격이죠. 알고 있고요. 근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얘는 몇 년? 3년이고 집행이 면제됐다. 그럼 역시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렇게 딱 내고 있거든요. 조문대로 내고 있는데 혹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냈다. 그러면 가석방을 내면 이때는 가석방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가석방 기간 더하기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나오면 얘는 3년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16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15년 전이죠. 이미 17년 전에 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시고 요즘은 조문대로 내니까요. 요거만 기억을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통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문제 유형처럼 정통으로 물어볼 거니까 가볍게 풀어주시고 다만 지문에 14번 문제 유형을 내면서 기준 미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냈어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얘는 결격이 아니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31회 때 14번 문제 유형으로 내면서 어떻게 내냐면 지문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법인의 대표자 이었던 자 이렇게 냈어요.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주의하라고 그러냐면요. 출제자가 지금 문제를 다 출제했죠. 그다음에 출제했고 이미 지금 테스트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뭐 합숙도로 다 들어갔죠. 출제위원도 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선별 작업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테스트하고 있을 겁니다.
오류된 문제들 다 수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이거 기출문제 위주로 내라.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에서 보통 70% 정도를 내거든요. 그걸 응용화해 내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응용화해 내는데 그럼 가장 만만한 게 최근 3년치죠? 가장 만만한 게.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최근 3년치는 무조건 보고요. 이걸 지그재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내니까 예상이 딱 되는 거지. 작년에 문제 어떻게 냈나, 그 전에 어떻게 냈나 이걸 분석해 보면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쭉쭉쭉쭉 풀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로 가십니다. 이제 중기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중기 업무 파트에서는 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소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사무소와 사무소 이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나머지 명칭 게시, 광고, 간판 철거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사무소에서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두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동영에서 이제 꾸준히 연습했는데 이건 백선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분량상 사무소로 한꺼번에 엮어서 16번 문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건 분사무소와 이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17번에 지금 분사무소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정리하고 갑니다. 그럼 공유사무소상 A9에 중개사무소든 개공갑이었어요. A9에 있죠 사무소가. A9에. 그러면 개공갑이었습니다. 갑이 중개사무소 외장소에 천막 등 이동위에 임시섬을 설치했다. 임시섬을 설치. 제재 엄청 잘못 씁니다. 등록 취소다.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임취란 얘기죠. 맞고 엔드 1-1이에요. 2번입니다. 갑이 휴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을개업공사는 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갑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없다. 자, 휴업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됐고요. 2번 틀렸죠 지금?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로는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입니다. 갑이 A구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한 거죠. 그럼 이때는 A구청장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교부할 수 있다요. 이게 시험에서는 이걸 그렇게 낸 거예요. A구에서 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없고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라고 낼 거예요. 그렇게 명쾌하게 낼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알아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짭짤하게 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면요. 결국은 시험장에서 그냥 욕 나올 정도로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명쾌하게 그래서 쭉쭉쭉 읽어 나가라는 얘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부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재교부가 원칙이죠. 재교부가 원칙이고 다만 관할 내에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그래 틀렸고. 자, 그럼 4번입니다. 갑이 중개사무소를 비구로 이전했어요. 그럼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지금. 그럼 이때는 신고하는 때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이때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시는데 등사로 암기하고 있죠.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분사무소였다면 분사무소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죠. 등록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다. 그럼 이것도 감각적으로 우리 등록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그럼 여기서 등록증 사본 나오면 틀렸죠. 틀린 거예요. 이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원본.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갑이 B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A구에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A구청장이 한다. 자, B구로 옮겼죠. 그럼 행정처분 누가 한다? B구청장이 한다. 아주 잘 내는 거고.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죠.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만 서류 송부가 있는데 이건 등등 행위로 암기했어요. 등이 뭐예요? 등록 대장.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다음에 행정처분 서류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서류를 모두 보내줍니다. 등등 행위로 암기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무소 이전은 10일 내야 되죠. 10일 내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관할구역 외로 옮긴 경우는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또 위반했어요. 제재. 이전 신고 위반. 100과. 맞죠? 작년 시험에서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어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커버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17번 문제에서 이제 분사함소, 엄청 잘 묻는 분사함소를 이제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럼 17번이에요. 분사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입니다. 분사함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명받아야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 요거 교육은 있잖아요. 교육 주체를 구분하세요. 이 지문 원래 잘 안 내다가 이거를 31회 때부터 또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1번 지문 틀렸고 2번입니다. 분사함소를 법인이 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록을 신고한다. 아주 장난을 심하게 쳤는데 지금 분사함소는 설치 신고 전이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업무 개시 전이 틀렸어요. 설치 신고 전이에요. 그래서 분사함소는요. 등록 기준에 보증 설정이 들어가 있죠, 지금. 분사함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설치 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설치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자고 그랬죠. 분사함 책임자는 공사가 둘 필요가 없어요. 맞았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4번입니다. 분사함소 이전했습니다. 그로부터 7일 내 바로 X 나가야 되죠. 며칠? 10일 내 이전 후 분사함소 소유관을 틀렸죠. 주된 사무소가 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이게 이때는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신고 확인서와 사무소 확보, 분사함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등록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나왔죠? 수수료가 나왔어요.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국토부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구분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국토부령이 아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정확하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예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분사함소에서 빠진 내용 엄청 잘 내는 건데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둘 수 없죠.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물어봤죠. 분사함소는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작년에 시도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냈던 거죠.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쉽게 맞출 거예요. 실수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럼 18번 문제 갑니다. OX형 문제. 이제 명칭과 게시를 같이 엮었는데 그러면 이 게시 명칭 작년에 냈고요. 광고도 한 문제를 냈습니다. 작년에 분사함소도 냈고 이전도 냈어요. 다. 그래서 다 냈고 그래서 결국 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세 문제를 출제했던 겁니다. 그러면 OX형인데 바르게 된 것은 기억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자, 명칭이 떴지 않습니까? 명칭이 나오게 되면 공사하면서 부동산 중개가 딸려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무소를 사용하는 계공의 성명이 반드시 표기가 된다.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다 없다? 없다. 성명이란 말은 5개 광고물 쓸 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명칭이 나왔다.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가 나와야 되고 5개 광고물이 나왔다.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어요. 틀렸죠? 예, 그래서 틀렸고 니은입니다. 개업공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4번을 중개사무소에 복용시킨 곳에 계신다. 자격증 원본이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이다. 분사함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그것도 주의하시고 이번에 추가된 게 지금 게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됐죠. 이건 원본 4번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철거 명령이 떴어요. 철거 명령이 나오면 이게 등록관청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위법 간판 철거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철거 명령이 나오면 등록관청이 떠야 된다. 이걸 단어를 찾아야 되고. 자, 그다음 리을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계공입니다.
표시 광고할 때 성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무소 명칭 들어가죠. 다음 사무소 주제 들어가죠. 다음에 연락처도 들어가죠. 다음에 등록번호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다.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이 들어가야 된다. 공통적으로 언제나 들어가야 돼요. 광고할 때는. 자, 그래서 리을 지문은 맞습니다. 그럼 지금 OX 표시 XXXO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답지 못 받으셨나 보네. 아, 맨 뒷장에 있어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갑니다. 이제 표시광고 플러스는 서술형 문제예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합니다. 그럼 성명, 소연 등 외에도 물건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종가명, 가서,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개수, 주차관리비 체크하라. 그렇게 했죠. 그럼 거꾸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요. 내진 설계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향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방향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설계 같은 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건축 허가일 같은 거. 사용 승인이지 건축 허가일 같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에 광고할 때 중개보조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존재가 떴다. 존재가 딱 나오면 이건 500과라고 그랬죠. 부당한 표시 광고. 존다, 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소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나아가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예요.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속이는 광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500과입니다. 그럼 맞죠? 다음 3번입니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이 모니터링 기관입니다. 여기는 수시 모니터링을 했다. 결과 보고해야 되죠. 며칠? 15일이고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며칠? 30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회가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럼 여기에 불응하면 이거 500과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과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조사 및 조치 요구했는데 그럼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며칠? 15일이죠.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모니터링은요. 숫자가 30, 15, 10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이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15일이고 다음에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10일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어요. 제재 1-1 기억하고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광고의 보조원을 명시했다. 제재 100과 다음에 광고에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모두 100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가십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겸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 태도를 물은 것은 22회 때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 동안 법인의 겸업을 물었다는 얘기죠. 법인의 업무에 해당을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전체 개공을 갖고 물어본 것은 22회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서술형이. 이게. 그러면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예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 중개상물의 종류는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입광공이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개공의 종별에 따른 차이를 두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를 업무지역 제한과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죠. 업무지역 제한은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시도죠.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도 자신의 사무소 시도에 있는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안 물어보다가
요 지문을 16회 냈다가 다시 한번 이거 25회 때인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지문을.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은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업무예요. 건축해서 분양한다. 이거 공급업이죠. 그러면 법인 공급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매매업도 걸려요. 건축가에 직접 분양하는 거 안 돼요. 이거는 분양을 대행해 줄 수만 있죠. 타인이 건축한 걸.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면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명심하자고 그랬죠. 그럼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부동산 개발 상담을 영위할 수 없다. 영위할 수 있지요. 그래 틀렸고.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모든 개공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든 개공 안 되죠. 중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술형을 낼 때는 이거 제재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드시 취소된다. 틀렸죠? 취소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경공매 업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타 한번 띄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하는 거예요. 이건 등록하지 않고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죠? 그다음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합니다.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죠. 다만 이 업무를 중개는 한 가지는 못 한다.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법원에 등록이 뜨게 되면 경매 대리가 나와야 돼요.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했죠? 근데 이제 잘 묻진 않는데 이해만 해두세요. 그래서 이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술형을 했을 때가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재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20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죠? 네, 이제 쉬어야 됩니다. 속도 괜찮으세요? 좋습니다.